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3의 실물이 유출됐어요. 와,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플레오스가 정말 공개됐네. 예전에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 여기서 흐릿하게 나왔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 구체적으로 나왔어. 근데 이거 잠깐 테슬라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현대에서 새롭게 나오는 소형 SUV 아이오닉 3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오스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해외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아이오닉 3의 실내를 완벽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줬죠. 이거 이 정도면 내용 증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실내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플레오스 디스플레이 실물이죠. 다 나오면 좋은데 아쉽게도 플레오스 상태창 정도밖에 안 나와요. 화면 구성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위쪽에는 속도랑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면 각종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현재 드라이브 모드,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주행 가는 거리가 338km라고 나오는데 왼쪽 위에 이 계기판을 보면 배터리가 82%라고 나와요. 배터리가 82%로 충전이 돼 있는데 338km를 갈 수가 있다는 거면 아무래도 지금 사진이 찍힌 이 아이오닉 3는 롱레인지 버전은 아니겠죠.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아이오닉 3는 EV3랑 똑같은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스탠다드는 58.3kWh, 롱레인지는 81.4kWh, NCM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촬영된 이 차량이 스탠다드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스탠다드 모델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보면 지금 현재 온도가 9도라고 찍혀 있잖아요. 야외 온도가 9도라는 건 요즘 한국 날씨처럼 조금 쌀쌀한 날씨라는 건데 요 정도 상태에서 100%를 모두 채웠을 때 한 412km 정도를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괜찮지. 400km만 넘으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스탠다드가 좋아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EV3만 하더라도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모델은 가격 차이가 한 420만원 정도가 나요. 물론 롱레인지를 선택하면 좋게 하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전기차를 벌써 한 4년 정도 타고 다니면서 주행거리도 한 7, 8만 km를 주행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정도 긴 시간 동안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400km를 한 번에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거리를 뛴다고 해도 가다가 무조건 휴게소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몸도 좀 풀어주고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휴게소에 들려서 충전기 물려놓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핫바 먹을래, 호두과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 집어 먹고 차로 딱 돌아오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면은 대략 충전이 30-40%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800V 시스템을 적용해서 충전 속도가 250kW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4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정말 잘 나와야 110에서 120kW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30-40% 정도 채우고 그거 가지고 다시 장거리를 뛰면 문제없이 400km 이상을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충전기 물리는 거야 사실 당연한 거고. 정확하게 스탠다드가 왜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은 대신에 420만원 정도 저렴하고 충전 시간 짧고 차량이 가벼워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롱레인지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한 번 충전으로 좀 멀리 가고 스탠다드보다 충전 빈도가 좀 준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롱레인지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차량은 아이오닉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고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잘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이오닉 3 실물인가? 라고 해서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그랜저를 넣어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차가 지금 유럽에서 찍힌 건데 유럽 사람들은 그랜저 모를 텐데 운동도 아니고 유럽에서 그랜저라니. 아이오닉 5나 이런 걸 넣어놨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이 상태창을 보면 차 문이 열려 있다거나 사이드미러 상태가 접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겠죠. 전동 트렁크가 달려있다면 전동 트렁크를 연다든지 프렁크를 연다든지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아니 근데 상태창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나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이 테슬라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물론 잘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건 좋긴 한데 이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왼쪽 위에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은 가로로 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제한 속도, 현재 속도, 주행 가능 거리, 배터리 상황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은 이게 패밀리 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구성을 우리는 내년에 출시될 아반떼에서도 볼 거고 뭐 투싼, 산타페 전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말 다 좋은데 살짝 좀 아쉬운 걸 뽑아보자면 저 계기판이 주행 중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정보도 살짝 표시해주면 좋긴 할 것 같거든요.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속도 제한, 카메라 뭐 이런 정보들 다 표현해주면서 내비게이션의 간단한 정보들 뭐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이라든지 직진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는 표현을 해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것들까지 표현해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부로 내려가서 보면은 각종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리 버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리 버튼이 없어서 뭐 못 사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것들은 잘 남겨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테슬라도 타고 아이오닉 6도 타잖아요. 둘 다 타보면 확실히 공조 컨트롤러가 있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버튼들 조금 자세히 보면 가운데 비상등이 있고 그 양쪽으로 송풍량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오디오 조절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면 열선, 통풍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까지 딱 들어가 있네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요 아래쪽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로 보면 송풍구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송풍구의 위치가 좀 많이 아래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송풍구 조절 왼쪽으로 보면은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없애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냥 자동차 타서 시트에 딱 앉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내려서 문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게 편한데 제가 출퇴근할 때는 보통 테슬라를 타고 주말에는 아이오닉을 타거든요. 주말에 아이오닉 타다가 보면 종종 시동을 안 끄고 내릴 때가 있어서 조금 이제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자동차에서도 ST1 같은 애들도 보면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는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차 타면은 시동 켜지고 내리면 시동 꺼지고 하는 기능이 이미 있는데 굳이 이런 스타트 스톱 버튼을 놔두는 게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으로 센터 콘솔 보면은 컵홀더도 있고 포트들 같은 것들을 연결해주는 허브 같은 게 있는데 요 허브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무선 충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콘솔 사이즈를 보면 스마트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충전하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나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실내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기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이거 설마 해외니까 그렇겠지? 시트가 직물... 아니 요즘 들어서 이 아랫급 트림에다가 직물 시트를 기본으로 넣는 것 같던데 에이 유럽이니까 이러겠지. 국내는 가죽 시트 넣어주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3라는 체급에 맞는 실내 디자인이 딱 들어간 것 같고요. 직물 시트, 플라스틱 도어 트림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걸 보면 지금 이 보여주는 차량이 프로토타입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추후에는 뭐 트림에 따라서 실내 디자인 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려줄 것 같아요. 그래도 디스플레이나 계기판 같은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바뀌어서 꽤나 인상적인 실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내 디자인은 26년도 이전과 이후 모델로 꽤 많이 갈리겠네요. 외관도 잠깐 한번 보면요. 예전에 독일 IAA 모터쇼에서 컨셉카가 공개됐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죠. 솔직히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죠. 다만 차량의 쉐입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앞모습에서 보면 DRL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다른 아이오닉 시리즈와 비슷하게 네모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먼 로스비가 처음 아이오닉을 디자인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뭐 정체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아이오닉이나 앞으로 출시될 아이오닉도 전부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램프가 붙어있네요. 전반적으로 컨셉카의 쉐입이나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네요. 다만 이 보닛의 파팅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보닛에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주행 보조를 위한 레이더 센서 모두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 휠이 조금 독특하네요. 새로운 형태의 휠인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충전구가 오른쪽 측면
옵션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완속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줄이 길고 가벼우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무거운 급속 충전기를 연결할 때잖아요. 무거운 급속 충전기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가끔 이 급속 충전기를 저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측면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요 측면에다가 충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히든 도어 캐치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보면 아반떼나 아이오닉3나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적용이 됐죠. 그리고 확실히 측면에서 보니까 이 뒤쪽 도어도 좁아서 소형 SUV라는 게 딱 느껴지긴 합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정말 해치백스럽게 생긴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SUV다 라고 하면 보통은 뒤쪽에 와이퍼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서 뒤쪽을 닦아주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3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스러운 느낌에다가 뒤쪽에 와이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SUV 같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서인지 이 위쪽에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뒤쪽 창문에 묻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겁니다. 뒤쪽에 SUV처럼 이렇게 싹둑 잘려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주행을 하다가 보면 이 뒤쪽에서 와류를 칩니다. 이 와류를 치는 것 덕분에 아래쪽에서 먼지나 이런 이물질들이 이렇게 와류를 치다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닦아내기 위해서 와이퍼를 무조건 하나 달아줘야 되는데, 스포일러 같은 것들을 하나 달아서 와류가 칠 때 위쪽으로 이물질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이런 기능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나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은 네모 디자인을 해서 위에 잘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아이오닉3는 지금 당장 한국에 출시될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트림을 구성할 때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요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0에서 4100 정도에 책정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 한 4500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측정을 하냐 라고 하면, 지금 동급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EV3 스탠다드가 이미 3000만원 후반 정도에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EV3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아이오닉3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플레오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가격 차이가 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EV3가 스탠다드 기준으로 480만원, 롱레인지가 56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거기다 지자체 보조금을 한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스탠다드 깡통 모델은 3,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한 깡통 기준으로 3,700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주행 보조나 시트 옵션 이런 것들을 넣으면 한 2-300만원 정도 더 오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옵션 두세 가지 정도 더해서 롱레인지 트림을 선택하면 한 4천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야, 생각해보면 소형 SUV가 4천만원? 좀 비싸긴 한데 EV3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보조금 확정되고 나서는 뭐 월에 2-3천 대씩은 그냥 팔았으니까 플레오스가 달린 아이오닉3다? 이러면 훨씬 잘 팔리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유출된 아이오닉3 외관이나 실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소형 SUV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인기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플레오스,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